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 김석영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취지나 내용 혹은 뭐 일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주신 데 대해서 한림대 한림과학원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동아시아 한자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제이고요. 한자어들, 그 괄호 안에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한자어들을 최대한 좀 집대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된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그러면 주 목적과 이제 주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조금 소개를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나 내용은 지금 저희가 그 2년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3년차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텍스트 가공을 주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방법이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록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거기 수록되는 그 어휘 항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과제가 완료가 돼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을 때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구상했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대략 그냥 뭐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상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구상을 하던 그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여기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게 되거나 난관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최대 규모로 그 동아시아의 한자어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어떤 거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것은 대략 이제 뭐 그 기획의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 어휘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 지역 정보를 같이 입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용 지역 정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용 지역 정보를 좌표 정보를 활용해서 지도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물건에 해당되는 한자어들의 예입니다. 한국어나 그러니까 남한의 한국어나 북한의 한국어에서는 모두 물건이라고 쓰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한자어들을 뭐 대조하는 대조 연구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그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계속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 현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적지 않은 대조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렇게 그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그 빠진 채로 연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개 언어 혹은 네 개 언어를 모두 대조한다 하더라도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물건을 물건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똥시가 됩니다만은 동서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뭐 모노, 베트남에서는 왓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네 나라가 물건을 뜻하는 한자어를 물건, 동서, 물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고 자칫 이제 조금 잘못 나가게 되면 한국어에서 쓰는 이 물건이란 어형은 한국 특유의 어형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어휘가 뭐 근래에 와서 이제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어형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어휘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방언의 경우에도 그 방언의 어휘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한자어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서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쭉 표기를 해보면 예, 대부분이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동서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남방의 일부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 이제 뭐 시아먼이라든지 류저우라든지 로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물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언 어휘들을 함께 대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폭넓게 한자어들을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아시아의 한자어 전체를 좀 더 폭넓게 조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로 조금 짚어드리면 여기만 유독 특이하게 발음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두 다 표준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방언어휘여서 발음이 이제 이거와는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표기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중국어 표준어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의 어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는 표준어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표준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공통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통어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른 어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똥시, 물건의 경우에는 어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어휘 차이가 뭐 중국 대륙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중국어에서 어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식 중국어 어휘나 싱가포르식 중국어 어휘, 홍콩식, 대만식 중국어 어휘를 다 수록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이 동아시아 한자어의 현황을 조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이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포괄률입니다.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걸 최대로 넓혀서 저희 역량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이걸 좀 그 집대성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걸 최대로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저희가 한자어라고 얘기해 왔던 것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전히 또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자어라는 개념도 이제 뭐 일본에서는 칸고라고 하고 베트남에서는 그 뜨한웨 뭐 사한월, 한월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 명칭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지칭하는 범위도 약간씩 다릅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예를 들면 뭐 불란서라든지 이런 그 음역 표기 한자어도 다 한자어로 한국에서는 간주합니다. 근데 일본어에서는 그런 이제 취음자라고 하는 음을 표기한, 그러니까 그냥 그 음만을 표기한 한자 표기는 한자어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에서 공통되게 이제 그 약간의 의견 차이가 공통되게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한자어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의문적으로 좀 변화가 생긴 것
혹은 한자를 매개로 하지 않은 채로 차용된 것.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중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경우가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생채에서 온 것이지만 예, 그 한자음 그대로 생채라고 하지 않고 음이 좀 달라져서 상추가 되었죠. 베트남어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어의 한자음을 이제 한월음이라고 하는데 한월음 이전의 음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한월음 이후의 음을 즉 거기서는 이제 전 한월음, 후 한월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전 한월음을 사용한 단어나 후 한월음을 사용한 단어도 한자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한월음을 사용한 것만을 한자어로 보고, 그러니까 거기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월사라고 보고, 전 한월음이나 후 한월음을 사용한 것은 뭐 한어 계열 어휘, 한어계 어휘, 뭐 이렇게 이제 또 다르게 명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수록해야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폭넓은 대조, 폭넓은 범위에서의 조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단어라 하더라도 한자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자어 어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표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또 한자 어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표기를 또 한자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스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인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문자 그대로 중국어에 차용이 돼서 중국어에서도 스시를 그냥 발음만 바꿔서 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자어만을 수록해서는 이걸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표기형이든 아니면 그것의 어떤 기층형이든 한자와 관련이 있는 어휘라면 모두 수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명명하기를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명명하기를 광역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광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왔던 한자어만을 수록하지 않는다. 한자와 관련 있는 모든 어휘들을 수록함으로써 상호 대조가 더 폭넓게 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광역이라는 그 표현을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동아시아 한자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조감 능력을 좀 최대한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도 뭐 동영어 사전이라든지 동의어 사전이라든지 혹은 뭐 일본 쪽에서 만들어진 일부 이음절어만 대상으로 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쨌든 그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 어휘 내에서의 뭐 한자어의 비중이랄지 아니면 한자어들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주로 수록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 언어 특유의 어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DB들은, 기존의 사전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어휘를 수록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그 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자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한자어라고 하면 전문 용어라든지 혹은 뭐 백과어휘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한자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뭐 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수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사전, 그러니까 보통 대형 사전의 경우 국가별로 보면 이제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표제어가,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의 경우 43만이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대형 사전들도 그런데, 뭐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도 비슷한 규모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는 수록을 하고, 그 이상의 전문 용어나 백과어휘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손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작업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도 표준국어대사전을 많은 연구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가 최근에 본 그 논문에서도 고공이라는 단어가 한국, 중국, 대만의 공통어휘인 것으로 이렇게 동형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높을 꽃자의 그 공사 공자인데 처음 들어본 단어거든요.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예, 고등공업학교의 줄임말. 고등공업학교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당연히 고공이라는 말도 저희 일상에서 사라졌는데 이제 그 연구자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치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뭐 저희가 특별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실히 수록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각 언어별로 어휘 빈도 정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학습자용 어휘 등급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용 중국어 어휘 등급표가 있고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어휘 등급표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정보나 학습자용 어휘 등급 정보를 같이 수록을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로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용자들에게 이 어휘가 어느 정도로 일상에서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빈도 정보나 학습자용 어휘 등급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모두, 그러니까 이 어휘 등급이라는 것도 자료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모두 수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뭐 광역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명을 다차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변이형과 시대적인 변이형을 모두 포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구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시적인 비교나 공시적인 대조가 모두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구상이고요. 앞서 예로 들었던 물건의 경우에 이게 중국의 남방 방언 어휘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게 고대어의 그러니까 고한어의 전승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고한어 쪽 자료를 찾아보면 고한어 쪽 자료라는 게 대단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한어 대사전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금대의 동해원의 서상기 제궁조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단어의 구조가 이제 명사 플러스 양사의 구조라는 것도 새삼 이제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대 중국어 어휘 정보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으면 고대 중국어에 이 단어가 존재하는지 어느 시점에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지리적 변이형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준어만을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만두하고 중국어의 만두가 있는데 한국어의 만두는 소가 있는 만두이고 그러니까 교자나 포자 만두가 한국어에서는 만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중국에서 만두는 소가 없는 그냥 찐빵이거든요. 북방에서의 만두는. 그러니까 표준어만 비교를 하게 되면 중국 만두는 소가 없고 한국 만두는 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상해방언으로 가면 만두라는 단어가 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해방언의 만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가 있는 만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언까지 비교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폭넓게 저희가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상해 방언과의 관련성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을 그러니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의 만두의 유래가
상해와의 관련, 그러니까 중국 남반과의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 뭐 이런 것도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새롭게 저희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중국어라고 부르는 앞서 제가 공통어라고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표준어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어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소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채소라고 하고 중국의 북경어에서는 그러니까 표준 중국어에서는 소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반대다라고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홍콩식 표준 중국어죠. 홍콩식 중국어에서는 한국과 똑같이 채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중국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표준 중국어들의 다양한 지역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 북한의 한자가 모두 포함될 때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이제 찾아본 것이 헬리콥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헬리콥터 그대로 음역해서 헬리콥터라고 쓰는데 북한에선 헬리콥터를 직승기라고 합니다. 이 직승기라는 단어는 중국어 단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직승기라고 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베트남어까지 들어가 보면 베트남어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조합된 혼종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바이 쭉당 이렇게 쓰는데 마이바이는 고유어이고요. 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쭉당은 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성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시금치의 예인데요. 시금치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한자어로 표현될 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금치라고 쓰는데 이 시금치는 접근체라는 한자어의 이제 변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근체라는 단어도 하나의 항목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 북한 모두 시금치, 접근체 이 두 단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접근체는 뭐 잘 쓰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접근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방언, 샤먼 방언에서 나타납니다. 샤먼 방언에서도 똑같이 시금치를 접근체, 질건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제 중국어,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에서 온 것일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중국어를 확인해 보면 원대의 잡극에 이제 나옵니다. 접근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요렇게 하나의 계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가보면 현대 중국어에서 그 시금치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 그러니까 그 왼쪽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중국 표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파채, 뽀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는 이제 파라는 음역 성분에다가 채라고 하는 이제 어근을 하나 붙인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순수한 음역어인 파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어에서 최초로 음역이 됐을 때는 팔링가라는 네팔어를 음역해서 파릉이라고 음역을 했던 것이고 이 파릉이 이제 중국의 닝보 같은 경우에는 방언에서도 그대로 파릉이라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원저우 같은 지역의 방언에서는 거기다가 채를 붙여서 파릉채라고 쓰고 있고 표준어는 그 음역된 파릉 부분을 생략해서 파만 남기고 채를 붙여서 쓰고 있고 베트남어의 뽀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표준 중국어의 파채, 뽀차이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는 풀초자를 붙여서 파릉초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릉이라고 하는 계열의 한자어들을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이 그래픽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
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제 주요 정보들을 수록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전처럼 저희가 의미라든지 용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그 어휘 항목을 수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짐작으로는 지금 뭐 한 언어의 대형 사전이 40만 단어씩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동형어들이 꽤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00만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진짜 추정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일일이 사전처럼 모든 정보를 수록해 줄 수는 없으므로, 저희가, 그,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쉬운 것은, 그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의 출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전에 어느 페이지에 그 단어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그,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품사에 관한 정보라든지, 혹은 뭐 형태에 관한 정보라든지, 어원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동원해서 입력해서 직접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 작업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물건의 지도 이 출력이 가능하려면 동의어군을 저희가 이제 묶어 놔야만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물건을 뜻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걸 이제 물건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어형들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역어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뜻풀이를 입력하지는 않지만 이게 단어 대 단어로 대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역어는 입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뜻풀이가 아니라 단어 대 단어로 대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국어 방언 사전 작업을 할 때 표준어 대역어가 단어로 존재하면 그 표준어 대역어를 같이 입력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어의 경우에도 현대어가 하나의 단어로 대역어가 존재한다면 그걸 입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중, 일, 월 4개 언어 사이의 대역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구축을 해놓은 한국어, 중국어 학습사전, 한국어, 일본어 학습사전, 한국어, 베트남 학습사전의 정보를 활용해서 대역어를 입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빈도 정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위 빈도 1만 단어의 범위 내에서 이런 대역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단어들을 모두 뽑아서 동의어 테이블을 따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빈도 상위 1만 단어 범위 내에서는 동의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대역어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대역어 테이블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형 동의어들, 지역 간의 이형 동의어들을 전체를 표로 뽑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요 그 작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휘를 최대한 망라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어휘를 수집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 기존에 그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로부터 한자어들을 추출해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쪽에서는 이제 남한의 경우에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대형 사전과 중형 사전 한 가지 정도씩을 각각 고르려고 했는데요. 연세한국어사전을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코퍼스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그 실제 사용 에 비교적 가까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연세한국어사전을 선정을 했고요. 북한의 경우는 조선말 대사전과 현대조선말 사전이 각각 규모를 달리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선말 사전은 1995년에 나온 사전이고 약 15만 어휘 규모의 사전인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1차적인 작업이 끝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대체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15만 5,737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변 조선족 한국어의 어휘를 수록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건데 남한, 북한 한국어 외에도 연변 조선족 한국어 변이형도 이 사전을 저희가 입력하게 됨으로써 같이 DB에 수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작컨대 북한도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연변 조선족 언어의 경우에는 더 많은 그 중국식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어 자료는 고어 대사전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5번째 줄부터는 이제 중국어 관련 자료입니다. 사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백과 어휘가 다수 수록된 중국의 대형 사전인데요. 15만 규모의 사전이고 현대한어 사전은 중국의 이제 표준 사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구 화어 대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통어의 지역 차이, 그러니까 중국식, 대만식, 홍콩식, 싱가포르식, 말레이시아식 중국어 어휘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들을 사용해서 사용 지역에 따른 어휘 차이들을 모두 수록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작업이 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42개 지역 방언의 경우에는 현대한어 방언 대사전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게 합본으로 6권으로 나왔고요. 6권으로 합본돼서 나오기 전에 그 지역별로 그 출판을 해서 42권이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42권본을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어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한어대사전이 함께 이제 저희 DB에 수록이 될 것입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광사원하고 신명의 국어사전 두 가지가 이제 현대어 자료로 선정이 됐고, 고어 자료로는 왕문사 전역 고어사전을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어의 경우도 비슷하게 현대어 사전 두 가지, 그다음에 고어사전, 엄밀히 말하면 고어사전은 아닙니다만은 고어까지를 포함하는 사전 한 가지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줄은 이제 근대 신어 관련된 자료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좀 자료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근현대 한어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근현대 사원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왔었고 그때 거기 수록된 항목이 9,307개 항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크게 증보가 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책을 입수했고 제목이 한어가 더 붙어가지고 근현대 한어 사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이게 굉장히 많이 증보가 돼서 4.3, 그러니까 4만 항목 이상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저희로서는 이제 좀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 자료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상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학 문자 판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정보, 그러니까 표제어라든지 아니면 품사라든지 이런 주요한 정보들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자 코드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같은 글자지만 한자를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통일하는 작업. 이게 간체 번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쉬운 편이고요. 그것보다는 번체 안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더 작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 코드 통일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총 목록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표제어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 표제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각
테이블들이 이제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동영어들이 그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동의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단어 범위 내에서 동의어 테이블을 따로 구성해서 서로 연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구동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테이블은 당초 계획은 12개였는데 연변 조선족 한국어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13개가 될 것이고 각 어형의 고유 번호 테이블이 있을 거고 뭐 동의어 테이블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원어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한자어의 원어 정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외래어인 경우에 그 외래어의 정보들, 그 다음에 근대 신어의 경우에도 그 개념어의 원어 정보들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도 테이블이 따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어형별로 수록된 사전이나 자료들. 제가 그 수록 자료 관련해서도 사전만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한자어 관련 연구 성과들을 또 따로 동향을 쭉 파악하면서 목록을 정리해보는, 연구 성과물 목록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정 연구 성과, 이거 연구 논문이 어떤 단어를 주로 다루고 있거나 언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 역시 그 단어의 정보에 수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이라는 단어를 어떤 논문에서 다뤘다 그러면, 그 학습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수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문 자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수록할 예정이고요. 사용 지역에 관한 정보도 따로 테이블로 수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 표제어 안에 이제 그 입력될 정보들, 그러니까 뭐 사전 출처라든지 아니면 연구 자료, 관련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그 수록 자료에 관한 정보들 외에 기본적으로 수록되는 정보가 이제 당연히 표제어가 있을 거고 그 표제어에 언어별 표기형, 그러니까 한국어 한자어 같으면 한글 표기, 일본어 한자어 같으면 가나 표기, 베트남어 한자어 같으면 지금 쓰고 있는 쯔국 표기가 이제 각각 수록이 되고 품사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입력을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몇 가지 거칠게나마 몇 가지 유형을 저희가 그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그 일종의 문법적인 혼종, 이건 제 표현입니다. 문법적인 혼종어, 그러니까 한국어 같으면 한자 어근에 하다가 붙는 유형이라든지, 일본어에 스루가 붙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그걸 동형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어형이 다름으로 그 어형에 관한 정보를, 이거는 한자어 플러스 하다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사가 붙는 유형들도 있죠. 뭐 황새치 할 때는 이제 황만 한자고, 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에 관한 정보들도 같이 그 입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원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빈도 정보, 그 다음에 학습자용 어휘 등급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 지역 정보는 이제 국가명이나 도시명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표 정보를 같이 넣어서 지도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대여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어군을 추출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정보인데, 동의어 테이블을 별도로 1만 단어 범위 내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수록 자료는 이제 그 해당 어휘가 수록된 사전, 그 다음에 해당 어형과 관련된 연구 문헌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고한자어의 경우에는 현대어 대여어가 있는 경우에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어 대여어가 같이 입력이 될 것이고 어형의 출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형의 출전 같은 경우 이제 한어대 사전을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어대 사전이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국내에서 어, 이미 있었고 뭐 그랬던 것으로 이제 뒤늦게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대사전을 참고해서 출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오픈되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의대사전이 지금 심판이 출간 예정, 지금 심판이 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만약에 저희 이 과제가 끝나기 전에 완간이 된다고 하면 그 상해사서출판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심판의 정보는, 그러니까 구판만 국내 모 업체하고 지금 저작권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건데, 심판의 경우는 사용 허락을 상해사서출판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심판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번역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원어나 출처 혹은 수록 자료 정보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력 정보들 그냥 이거는 지금 작업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필드를 만들고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표이고요. 저희가 현재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DB화 되지는 않고 이걸 다시 가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사용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지역의 대여거라든지 혹은 어느 사전에 어느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일단 엑셀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동의어 테이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동영어 같은 경우는 좀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어를 처리할 때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체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자 이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이 면자, 국수 면이죠. 그다음에 중국, 대만에서 쓰는 면자, 홍콩에서 쓰는 면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쓰는 간화자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화자를 대만식 한자로 변환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콩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하고 또 같은 정체라고는 하지만 한국, 중국, 한국, 대만, 홍콩이 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번의 경우가 아니라 이런 차이, 소위 말하는 정체자들 간의 코드의 차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들이 이제 지역마다 글자가 조금씩 달리 쓰이는 경우이고, 그게 유니코드에서도 코드가 다르게 할당되어 있는 경우들인데, 이 경우들을 모두 한 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5가지 모두로 다 변환을 해주든지 해야 저희가 이제 검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표제어에 고유 번호를 붙일 때에도 이걸 통일한 다음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야 동형인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제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작업이 아마 후반에 상당히 저희에게는 큰 작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자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단어로 간주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동소이자라고 표현을 해봤고, 엘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 용어는 아니고 이 생물학 용어인데, 굳이 표현한다면 엘로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동일 종의 변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물학에서. 근데 하여튼 예를 들면 기념 같은 경우입니다. 기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별의 기자를 쓰느냐 아니면 말씀한 변의 기자를 쓰느냐, 이런 차이가
언어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요. 한 언어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어느 한쪽이 더 자주 쓰이고 덜 쓰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필획 같은 경우. 일본은 이제 일본식 신자체를 쓰니까 이 획자가 아니라 그림 화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발음상으로 가크이기 때문에 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로 표기를 하면.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필화하고 필획 두 가지를 모두 쓰고 있고, 그 규범상 더 권장되는 쪽은 필획이 아니라 필화 쪽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래 다 이제 비슷비슷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같은 중국어 안에서도 대륙과 대만이 차이가 있는 경우, 대륙과 홍콩과 마카오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 생각은 동영어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동영어로 간주하느냐 아니냐 뭐 이거는 둘째 문제이고,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앞에 기념을 찾았을 때 뒤에 기념도 같이 출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그 고유 번호 외에 별도의 이 그 동소 이자에 해당되는 번호를 또 따로 부여해서 같이 연결해서 출력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중국에서는 이런 유형의 단어들 쌍을 이형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단어라는 뜻이죠. 이형어 정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할 때 어느 한쪽을 더 권장한다. 그러니까 필화하고 필획 두 가지가 있을 때 중국 규범에서는 필화를 더 권장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해놓은 규범인데요. 요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다 이제 그 묶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중국어 사전,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사전 안에서도 한자 표기가, 예를 들면 모이라는 한자 표기는 모자가 지금 두 가지 표기가 사용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이거는 사전상에 두 가지 표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 자료를 활용하면 묶어줄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중국어 사전을 활용하면 대륙과 대만의 차이, 대륙과 홍콩, 마카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묶어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힘이 좀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이런 그 동소 이자에 해당되는 쌍들은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는 아니고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중국어 어휘론에서는 역서어 혹은 이서어라고 부르는 어휘 범주가 어휘 범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쌍인데요. 그러니까 형태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첫 번째 파란 점, 그러니까 네 줄은 전부 중국어 내에 존재하는 동소도치. 저는 이제 이거 한국어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서 동소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동소도치에 해당되는 유형인데, 첫 번째 줄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체라고 쓰던 체대라고 쓰던 비슷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다른 경우죠. 회의하고 의회는 전혀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의미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애련이라고 하면 약간 뭐 애착이 동반된 그런 의미이고, 연애는 그냥 연애이고, 이렇게 됩니다. 애전이라고 할 때하고 전계라고 할 때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런 쌍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이 도치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개소라고 한다. 우리는 포옹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옹포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방언과 표준어 사이에 이게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는 차이가 없는데, 예, 열노라고 하느냐, 아니면 노열이라고 하느냐, 소질이라고 하느냐, 질소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민방언이나 월방언 지역에 특히 이런 어형들이 많은데, 예, 중국어 방언들 사이에 이게 이제 뒤집혀 있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글로벌 중국어들 사이에, 그러니까 대륙과 대만 사이에 이게 그 형태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측량이라고 하느냐, 양측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측량의 경우는 중국 대륙하고 한국어하고가 동형이고요. 도절이라고 하느냐, 절도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는 대만 어형하고 한국 어형이 동형입니다. 대만도 절도라고 하고 한국도 절도라고 하고 중국은 대륙은 반대로 도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유형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제 베트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 중국 내에서 이게 뒤집혀 있는 경우는 특히 수식 피수식 구조인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어형들이 방언에 곧잘 등장하긴 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 혹은 기층어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남방 방언에서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쪽에 이제 남아어 쪽에 기층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개별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베트남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나오는데요. 수식, 피수식 구조로 되어 있는 한자어도 있고 피수식, 수식 구조로 뒤집혀 있는 한자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국의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그 어순으로 그대로 가져온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어 어순에 따라서 조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어가 이제 수식어가 후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이라고 하지 않고 급고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어 문법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게 그 해당 언어의 문법의 논리를 따라서 형성된 경우라면 이거는 동형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급하고 베트남어의 급고는 동형이라고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문법적 혼종어를 동형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한국어에서 교류하다가 된 것은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걸 부과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이게 동사가 되려면 하다가 붙을 수밖에 없는 문법적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이유로 혼종어가 되었다면 이것은 중국어나 베트남어에 교류하고 동형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거는 한국어의 논리 혹은 일본어 문법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를 같이 적용을 하면 베트남어도 뒤집힌 경우 역시 베트남어의 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동형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게 이제 동소도치인 이 어형들을 같이 출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어에 한정해서 특히 또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경우만을 찾아서 저희가 또 번호를 일일이 부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 이게 베트남어의 경우를 동형어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그 중국어 안에서의 경우나 아니면 중국어, 한국어 사이에서 동서도치인 경우는 동형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제공되면 제공 안 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는 쪽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불문하고 동소도치 유형을 모두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음절어 같은 경우는 그걸 뒤집은 다음에 뒤집은 유형이 동형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체크해서 그 동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번호를 같이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삼음절인 경우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2, 1로 끊어서 뒤집었을 때 하고 1, 2로 끊어서 뒤집었을 때를 체크를 해서 역시 동형이 존재하면 그 경우에만 일련 번호를 같이 맞춰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베트남어에 국한해서 일일이 찾아서 작업하는 것보다 작업하기에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동서도치 관계에 있는 어형들을 같이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법적 혼종어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베이결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한국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서 제가 그냥 그 용어를 붙여본 건데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게
그 형태소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어의 다이조부는 대장부의 결합이 아니고 단지 그냥 음차해서 표기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하고 장부의 어떤 배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배이결여라고 이렇게 본 건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에서 쓰이는 대장부하고 동형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같기 때문에 일단 동형으로 간주해서 출력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 동소도치를 모두 출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의 문제는 사용자들이 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판단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을 모두 드러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동형으로 묶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일단 저희는 최대한 그 규모나 그 커버리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언어 간의 어휘 대조, 그러니까 4개 언어를 모두 망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방언이라든지 혹은 남북한 한국어 같은 변이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의 어떤 질적인 재고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세밀하게 활용을 하면 특정 한자어의 발생, 그 다음에 각 언어로 이렇게 유전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도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남북한 언어나 연변 조선족 언어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이해나 언어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어 문제인데요. 중국어 방언과 표준어의 본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들을 방언 어형들을 모두 출력을 해주게 되면 사실은 중국어 그 어휘가 한자로 표기되긴 하지만 그게 본래 글자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음성적으로 변화하면서 표기 글자가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된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방언 어휘들을 한꺼번에 지도에 출력해 놓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본자를 이제 고증하는데 상당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근대 개념어라든지 뭐 근대 신어들이 수록이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뭐 개념어나 개념사 연구에도 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4개 언어가 대조가 된다는 것은 자연히 4개 언어의 외국어로서의 4개 언어의 교수학습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 작업을 이제 DB 작업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4개 언어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으므로 한자어 연구 총서를 4개 언어가 같이 다뤄지는 한자어 연구 총서를 좀 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책이 올해 중에 이제 나올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활용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조사전을 편찬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혹은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소의 특성 때문에 그 활용 방안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3개 연구소가 통합이 돼서 이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교육연구소였던 것이 3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과학 쪽의 연구에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혹은 사회과학 교육 연구에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계획, 필요성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된 문제들, 그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감사합니다.